1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가 무려 1억 대. 그리고 해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자동차들.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동차 정보들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까요? 바로 이 직업,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있지만 옵션을 되게 좀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를 사랑하고 새 자동차 정보를 궁금해하는 용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용사가 자동차 전문 기자로의 질주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동차의 평가라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설명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보고 그걸 좀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전공도 자동차과로 가고 군대 입대할 때도 차량 정비병으로 입대할 정도로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동차 전문 기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만지며 분석하고 느껴본 용사들. 탑승이 완료가 됩니다. 미래 자동차계 전문 기자. 여러분은 이 용사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최고 대목은 매년 11월. 네로라 하는 자동차 매장이 밀집해 있는 거리에 용사들이 신차 구경차 출동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강남에 자동차 매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로인 것 같아. 아 그럼 저도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온 거니까 한 번씩 차 한번 이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볼까? 군에서 운전병과 정비병으로 복무 중인 용사들. 최신 고급 자동차 전시장 방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와 감탄사부터 장렬하네요. 원래 연말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나 부분 변경 모델이 일시에 등장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화끈하게 달궈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최신 고급 자동차 구경 좀 해볼까요? 생각보다 뒷좌석도 많이 넓습니다. 차에 전부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라는 게 전부 다 깔려있네. 룸미러에는 이제 하이피스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뒷좌석은 어떨까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와 여유 있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 실내 내부가 과하지도 않으면서 예. 부족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약간 럭셔리하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고급 세단으로 된 이제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이제 전시되는 차량들을 보고 정말 놀랄 뻔했거든요. 근데 그 차량들을 보면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전자식 옵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움에 압도된 용사들. 그렇다면 용사들의 취향은? 아 근데 좀 이런 거보다 약간 좀 더 까무잡잡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완전 올 블랙. 20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20인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되게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미끄러짐 없이 다른 밀기 같은 데에서도 리무진 차량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 리무진. 전 개인적으로 조금 전의 차도 감지덕지지만 리무진도 궁금하긴 하네요. 굉장히 길이가. 롱바디라서 그런지 확실히 뒷자리에 모든 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네. 아, 운전석보다는. 이게 진정한 사장님석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뒤에 한번 앉아볼게. 너가 앞에 앉아봐. 아, 앞에 말입니까? 그래. 백상학 선배님이 운전병 아니십니까? 중간에 계급이지. 아, 빨리 그- 들어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겠죠? 근데 리무진 차량은 저도 말만 들어본 건데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태가 어때? 예. 앞자리는 어때? 제가 평소에 탔던 차량들보다 제가 원래 SUV나 이런 것들 많이 탔는데 이게 높이가 낮다 보니까 평소에 타던 차량들보다 좀 더 속도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뒷자리는 예. 완전 침대야. 누워서 가도 될 것 같아. 역시. 근데 예. 이 앞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예. 얼마나 넓은지 진짜 이게 허리를 구부려서 봐야 될 정도인 것 같아. 뒤에도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습니까? 다 달려있어. 와. 앞에도 막 이것저것 핸들에도 그렇고 근처에 이런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앞에 이거 인테리어도 약간 나무식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약간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기자에게 본인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우드 스타일을 좋아하든 가죽 스타일을 좋아하든 기자는 결국 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자동차 전문 기자는 아무래도 평소에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차량들의 정확한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문가가 자동차 전문 기자란 직업이죠. 그래서 용사들이 찾아간 곳, 한 자동차 전문 언론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한 전문 분야를 직업으로 삼겠다면 우선 그 직업에 대한 나의 취향과 적성부터 검토해야겠죠. 우리 용사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대선배가 도움이 되겠죠. 그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부대에서 승학 씨는 뭘 맡고 있죠? 저는 보직이 대형 차량 운전병입니다. 아, 그래요? 그 태국 씨는? 저는 차량 정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둘이 딱 맞네. 자동차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이구만. 그러면 왜 자동차 전문 기자가 꼭 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분은? 평소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타인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태국 씨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도 자동차과로 왔고 군대도 정비병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 기자를 하게 되면 더 다양한 차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는 사실 국산차 수입차면 한 400여 종 이상의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발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1년 내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다들 타이트하고 바빠요. 여러 가지 스케줄 살펴보고 직접 그 기자로서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마침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일정 회의에도 함께하게 된 용사들. 이 자리에서는 한 주간의 일정 공유와 함께 취재 지시와 방향도 이루어집니다. 데일리카는 이제 5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외신 담당이 2명 있고 칼럼니스트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시승 촬영하는 분들하고 또 취재 파트 담당 기자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승학 씨하고 태국 씨하고 같이 여러 선배들하고 취재를 같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죠? 대형 SUV 신차 발표회가 있고요. 그 시승은 뭐 어떤 차? iX5라고 중국에서 나온 차인데, 네, 그 차가 있고.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동행해서 영상 촬영을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가 친환경차 요즘에 이렇게 뭐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반디젤차 정책,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한번 뭐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을 내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털 사이트로 나가는지 또 송고가 되는지 또 데일리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화이팅! 처음에 이제 회의를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많은 자동차들의 이제 신차 발표회, 시승기를 이제 참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고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사들의 첫 취재 현장은 외국산 SUV 신차 발표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선배님의 취재 현장을 견학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선배님, 잘 부탁합니다. 발표회 처음 하는 거보다 정말 기대되네요. 아무래도 이 차가 우리나라 수입차 SUV 중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모델이고, 또 하반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행사장이 좀 커서 좀 이제 저희가 긴장하지 않을까 그게 좀 저희가 우려되네요. 뭐 그래도 막상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긴 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정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도 많은.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과연 저 건물 안에는 어떤 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들어오자마자
발표의 시작입니다. 신차 발표회는 새 차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집중해서 정보를 주워 담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 받아 적었고 핵심 내용 단어로만 일단 받아 적고 그다음에 좀 이따 정리하는 걸 붙여놨습니다. 이런 종류 취재는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요약하고 노련하게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벤트성 취재는 현장에서 곧바로 기사를 송고하기도 합니다. 오, 나옵니다. 신차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아 이거 차 나오는 거구나. 아 이거 진짜 안에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와, 이렇게 차가 직접 나오는 거 처음 봐서 엄청 감동했습니다. 먼저 나온 흰색 차량은 젊은 소비자층을 노린 연출인 것 같습니다. 한 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흰색 차량이고 저희가 검은색 차량인가 봐. 이번에는 검정 계열의 신차가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은 가족용 차량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죠? 이쪽은 이제 가족 컨셉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차량을 설명하는 것 같아. 좀 약간 연인 컨셉이고. 진짜 너무 이쁜데? 사람도 있고 차도 이쁩니다. 수영 되는데? 아무래도 차가 이제 벌써 행사 이제 끝난 건가요? 공식 행사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들 이제 차에 대해 가서 좀 살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지. 그럼 이제 차 앞에 나가서 이제 저희가 차 내부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렇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보고 싶은 만큼 차를 보고 하는 시간이지. 공식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의 근접 취재가 시작됩니다. 오디오 옵션이 되게 이쁜 것 같네. 기자분이신데 저희 지금 새로 들어온 후배인데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는 신입 기자와 경력 기자들이 만나 정보도 공유한다네요. 저희 지금 신입 기자 2명이 같이 나왔는데 취재는 처음 나와가지고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거의 완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요? 네. 디자인도 많이 바꾼 것 같아서 디자인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구나. 취재는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아니요. 우리도 이제 기사를 막 써야 되는 참이어서 저희는 이제 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차 둘러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네네, 또 네, 봐요. 좀 이따 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용사들과 선배님이 신차를 자세히 뜯어보기로 합니다. 신차 분석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전 모델과의 차별성을 찾아내는 거겠죠. 어때요? 보니까 실내? 생각보다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앞이 너무 확 터져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선이라든지 이런 게 공학적으로 되게 설계가 잘 된 거예요. 이전 세대는 되게 투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 이게 새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도 아기자기해졌달까? 버튼류도 더 크기도 작아져서 쓰기도 편하고 주로 사용 가능한 이제 버튼들만 이제 옵션으로 해가지고 간출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되고. 변속기도 지금 다 이런 전자식 돌리는 걸로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터치를 해봐도 소비자가 보는 것과 기자가 보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레토나 찾는데 이제 고객과 기자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주로 설명해야 되고 제가 어떤 걸 또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런 거 배워서 정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 취재는 끝난 것 같군요. 이제 기자의 본 업무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자 기사를 쓰지 않겠지만 네. 오늘 딱 현장을 봤을 때 오늘 이 차에 대한 기사를 쓴다. 그럼 어떤 걸 중점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차가 나왔다는 거에 네, 대해서 그 차의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좋지. SUV랑 저는 이번에 안에 공간 활용이나 시트를 뭐 편리하게 만들어놨고 그런 좀 사소한 부분에 신경 썼다는 걸 아마 그런 기사를 보고 그렇지. 아무래도 차량 소개가 우선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큰 SUV다 보니까 또 요즘에 이제 가족들 혹은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사를 써도 좋지. 지금부터 이제 기사를 나는 쓰기 시작할 건데 네. 어떤 아까 보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장 짧게 문장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됩니다. 경력 기사의 노련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겠죠. 물론 업체가 내놓은 자료도 기사의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을 일 다 했어요? 너 선배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아서 되게 바빠 보이네요. 다음 일정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선배 혹시 다음 일정 있어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스포츠카 전시장 취재하러 가야 되거든요. 찍을까요? 왜 따라가고 싶어요? 혹시 저희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선배 혹시 후배 기자들 같이 가도 될까요? 근데 너무 비싼 차들이라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잘해야 할 텐데요. 저희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네,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스포츠카 현장을 가보게 됐네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자동차를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수억 원대 스포츠카들이 전시돼 있다는 바로 거긴가요, 선배님? 근데 미리 먼저 좀 주의를 주자면 여기는 일반 수입차 매장이랑 다르게 다 한 대씩밖에 안 들여오는 거라서 우리가 좀 만지거나 타볼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주인이 있는 고가의 차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말로만 듣던 수억 원짜리 차들이 총 집합해 있군요. 여러분, 마치 장난감 차들 같지 않은가요? 오, 이 차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우리 어떤 차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브랜드 에스터 마틴인 것만 알고 있어요. 네, 경량화 버전 DBS라는 모델이고요. 이미 만들어진 알루미늄에 가벼운 소재를 덧대면서 차량의 경량화에 힘쓴 모델이에요. 루프 패널이 이제 경량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낮아지게 되죠. 그런 것들에 기술에 힘쓴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은 12기통. 가격은 얼마나요, 그래서? 금액이 5억 중반대에 육박했던 차량입니다. 네. 건들면 안 되겠네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기만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문 정도는 열어봤으면 좋겠네요. 문이 좀 반대쪽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에가 보라색이에요. 네, 루스벨스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은하수 옵션이라고 하고요.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전구를 새기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소감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앉으세요. 네, 회장님. 네. 우와. 아이고, 우리 백 회장님 초고가 차량 승차를 축하드립니다. 우와, 자동문이네요. 도어가 20살이 우와. 이 차 가격은 어느 정도? 이 차는 신차 출고 당시에 6억 중반대에 와, 이거 자꾸 집이 비싸지고 있어요. 나오기 싫은가 본다. 똑똑똑 내리세요. 내리시라고요. 내려야 되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빠르고 값비싼 고급차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가요? 이 차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차량의 옵션이나 저희가 들어올 때 화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차량 마찬가지로 7억 중반, 초반에서 중반, 후반까지도 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벤타도르 중에 가장 고성능 모델인 SVJ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제작을 하면 니르부르크링이라는 곳에서 기록을 측정하는데 네. 이 차가 양산차 기준 가장 빠른 차량으로 측정된 네, 전 세계 900대 한정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만 적용되는 도어 있죠. 네, 이렇게 우와. 아, 네, 이렇게. 패널이 위로 열리는 모습입니다. 아. 한번 앉아 볼게요. 오, 백일병 조심해요. 차 상처나면 우리 제작비 감당 안 돼요. 앉아서 만쪽 발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탑승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 기어 변속은 앞쪽에 예. 있는 패들 시프트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네. 기어 조절하는 건가? 네. 와, 김일병 차 안에 앉아봤는데 이렇게 비싼 차량 안에 타보는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밖에서 봤던 것처럼 낮아도 속도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에 무엇보다 이렇게 기어를 이 핸들 뒤에 있는 걸로 조작한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640마력으로 제작된 이보 모델이고요. 지금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엔진 소리가 호랑이의 포효 같네요. 우와. 진짜 낮다. 차체가 너무 낮아서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스포츠카는 원래 이렇게 차체가 낮은 건가요? 바퀴 휠 모양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스포츠카가 그동안 여유 있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노년층의 구매가 늘면서 실버 마케팅도 활발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소비층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동차 전문 기자는 이렇게 자동차 소비 시장 판도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합니다. 뒤에 이렇게 멋진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기자님이랑 얘기 나누니까 너무 긴장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배경만 지금 거의 수십억이야. 굉장히 영광인 자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뭐 저희가 직접 이제 만져도 보고 음. 앉아도 보니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 네. 이제 저희 차례대로 번갈아서 즉석에서 용사들이 묻고 선배님이 답한다. 여성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뭐 어디서 봐도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거? 일반 기자로 활동하시는 거 말고 그 신문사를 따로 창업하실 생각은 요즘에는 워낙 1인 미디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예. 나가서 직접 그렇게 신문사를 창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능력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좀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네. 이게 마치 내 차고다. 이렇게 오늘만큼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막 취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좀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거 어떤 기준으로 차량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취재하러 다니면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나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환경을 매체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신문밖에 없었어요. 신문 기자, 뭐 네. 방송 기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유튜버들도 있고 1인 미디어들도 있고 훨씬 빠르게 전달할 때가 많거든요. 새 소식을 좀 더 어떤 정보를 좀 빨리 전달드릴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취재 방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사로 옮겼을 때 뭐 잘 쓸 수 있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는지 혹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냥 말하듯이 우선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술술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체로 뭐 한번 써보신 다음에 그거를 문어체로 바꾸면 조금 더 빠르게 좀 편하게 남들이 읽기에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알겠네 정비병은. 전투 차량이랑 사용 차량도 많이 골라서. 가슴 떨리는 그 일정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살펴볼 기회도 없는 차량들을 제가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너무 흥분되다 보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기자로서의 본분 잃어버리고 푹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꿈에 그리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에게 그런 흥분의 나날만 계속되는 건 아니죠. 오늘은 인터뷰 현장 취재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5월 3일이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그 포뮬러 2 경기가 열려요. 전기차, 네. 전기차 레이싱 대회가 이제 포뮬러 2거든요. 네. 내년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가 사실 이제 처음 열리는 거예요. 내년에. 오는 2020년 세계 전기 자동차 기술의 집약체 포뮬러 2 레이싱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주를 넘어서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기오염 같은 환경 파괴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레이싱 포뮬러 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이런 걸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투 미트. 외국인을 인터뷰하는 건데요. 우리 용사들 오늘도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네요. 여기 포뮬러 2 대표 책임자분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포뮬러 2를 처음에 이렇게 만드시는데 크게 기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They would like to know why you are racing in the car of Seoul, and also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f creating Formula E? Well, let me come back to the second one first, which is we go inside a stadium. So this is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파트너이신 알레한드로하고 ዣ토 회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대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면서 저희가 100% 전기로만 그 진행이 되는 차량으로 전기차로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냅킨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대회가 정말로 개최가 된다면 알레한드로가 모든 그 권한을 갖게 된다고. 두 번째 이제 왜 서울에서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서울에서 이번에 이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2개 국가와 봤을 때 남다른 인상이 있었나요? 기자로서 인터뷰 기술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특히 취재원으로부터 핵심 사항을 얼마나 뽑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저희 외국인 분이 계셔서 좀 많이 당황했었는데 저희가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다 통역도 해주시고 잘 정리해 주셔서 편하게 취재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현재는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잠실 경기장에서 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5월 달이라서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전기차로만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소리나 그런 박진감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맞아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도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소리 대신에 저희는 추월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대회마다 다른 팀이 우승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경기에는 그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면 저희 도심 중심가에서는 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심 중심가에서 작은 소리로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ambient that we're going to create inside the stadium. Thank you very much.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기자가 글을 써서 뉴스화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제 그 뉴스를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때 일반인들이 그 독자들에게 하나의 그냥 글 중심으로 기사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 미디어 환경이 이제 급변하면서 유튜브라든가 한 예를 들어서 뭐 SNS에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를 하는 그러려면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정적인 취재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대세에 따라서 동영상 제작 또한 취재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차 시승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현장입니다. 네, 저 거의 다 오셨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량이고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디자인은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시승을 하면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저기 차 오네요. 저 파란색 자동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게 이제 그 중국의 그 콤팩트 SUV iX5입니다. 오늘 취재 대상인 따끈한 신차가 도착했습니다. 저기 승학 씨하고 태국 씨 이제 처음 뵙겠지만 촬영을 총괄하시는 주재민 부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주얼 시대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오늘 학장님 같은 경륜 있는 그 기자의 어떤 논리로 차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일반 고객과 시청자들한테 영상으로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촬영이랄까 구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그 차마다의 아우라에 맞춰서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시승 영상도 찍고 이제 주 부장께서 또 영상 촬영을 하시고 또 이 차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 얼마나 퍼포먼스가 또 뛰어난지 이런 등등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렇게 보시면 태극 씨가 봤을 때는 이 차량 디자인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디자인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승학 씨는? 저는 생각보다 좀 날렵한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보면 이 루프 라인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게 이제 뭐 저 쿠페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면이라든가 측면 같은 경우도 비교적 세련미가 있고, 특히 그 후면에서 보면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중국에서 만든 차이긴 한데 유럽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 느낌을 갖지 않았나. 자, 그럼 어쨌든 디자인을 봤으니까 이제는 실제 이 차량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발휘하는지 시승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타시죠. 시각적인 평가는 이쯤에 두고 이제부터는 성능을 몸으로 느껴볼까요? 가볼게요. 오, 망설임 없이 슝 출발하네요. 그렇다면 시장에 처음 나온 이 차를 전문 기자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차가 지금 22.4kg 포스미터를 발휘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오르막길이고 이렇게 4명이 타다 보니까 힘이 좀 살짝 붙이는 감은 없잖아 있네요. 그렇죠? 네. 차량 평가를 위한 동영상은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제작됩니다. 지금 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링이라든가 직진 네. 그런 씬인데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직접 달리면서 카메라를 통해 차의 특성을 소개하면 보는 사람도 더 실감이 나겠죠.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 차의 퍼포먼스나 승차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디젤 차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안락한 주행감을 직접 뭐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제가 풀 악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풀 악셀을 밟으면 어떤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느낌은 갖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편안한 주행감, 이런 것이 이제 SUV로서 어느 정도 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자동차 엔진 제품이 기술은 전혀 안 세계적으로 상당히 평준화됐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는 디자인과 소비자의 편리성을 경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버튼류가 이렇게 디지털화돼 있어서 그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이런 그 스티어링 휠도 스포티한 느낌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양문형 이제 컵홀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소비자 반응을 좀 정확히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니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라인이 좀 현대적이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은 디자인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제 직접 한번 주행을 해봅시다. 네. 시승기 동영상 제작은 대부분 촬영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엔 구독자 10만 명을 거느린 자동차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관심을 받겠죠. 물론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시승기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시승기를 넘어 비평의 영역까지 가려면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혼자서 지금 바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촬영은 한 3일 걸리고요. 후반 작업, 편집까지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시승은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편집과 후반 작업이라는 일정들이 남았지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많이 타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자동차 기자는 글도 잘 써야 되고
차량 미디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워 있어야 될 시대가 됐죠. 맞아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재원들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취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족한 내용 없이 사람들한테 모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장님으로부터 취재 지시를 받고 출동한 용사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이곳은 자동차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로 유명한 대학인데요.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부터가 남다른데요. 2층 400도로 올 때. 오늘 취재의 주제는 친환경 자동차의 현 주소. 용사들은 오늘 다양한 계통에서 자동차 전문가로 활동하는 유명 교수님을 인터뷰해야 합니다. 불쑥 들어가서 인터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대부분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의 명함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된 현업을 병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두 용사만이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 적잖이 긴장되겠는데요. 드디어 우리 병아리 기자들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면 방으로 가실래? 그럴까요? 예,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편집장님 지시대로 인터뷰를 잘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평소에 되게 이제 미디어로 많이 뵀었는데 네. 이렇게 저희 취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저도 자동차과라서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녹음으로 해서 다시 가져가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이제 강세로 내세워서 이제 전기 자동차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강점은 무엇일지 좀 궁금하네요.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얘기하신 대로 일본 같은 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이게 나온 지 벌써 23년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현대차 그룹에서 원천 기술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해서 못지않은 연비를 가지고 있죠. 방금 그 외국 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그 기술이 그 차이점이 뭔가 있는지. 상당히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 경대 양재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먹거리죠. 예. 근데 이제 연비도 그렇고 내구성 아주 좋아요. 그게 잘 판매되고 있고요, 요새. 또 그만큼 상당히 우수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아직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선진국 대비해서 약 2년 정도 뒤떨어지고 있고 또 뭐 아마 요새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 자율주행차 알죠? 예. 자율주행차 기술이 많이 이제 떠오르는데 전기차하고 사촌간이거든요. 예. 근데 자율주행차에 관련돼서는 뭐 라이다 센서 등 아직 원천 기술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선진국 대비해서 4년 정도 뒤져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다른 중소기업들은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 되게 다양하게 분업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era 정부 정책. 사전조사 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취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배움 기회도 많았었고 진짜 기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인터뷰 하나로 기사가 되지는 않죠. 현장 취재가 중요합니다. 기자는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전기차 전문 기업 세안의 이정용 회장님을 만나 뵙고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전기차를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 지난 2017년 6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동 시장을 중점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친환경차가 급증하는 최근의 자동차 시장. 어떤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래서 저거는 초소형 차예요. 사실은 전기차들이 좀 큰 차 위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km 미만의 어떤 마트나 이렇게 생활
근거지를 왔다 갔다 하는 커뮤터로서 이런 적합한 차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모터쇼에 저희가 공개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때 한번 많이 봐주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작은 전기차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태어나고 한편에서는 그 모델들이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전기차들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겠죠. 이 회사는 자체 디자인 개발부터 실제 자동차 생산까지 전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들이 이렇게 도면화되고요. 그다음에 그 도면화된 게 이렇게 모델화되는 그런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이제 디자인의 어떤 안을 갖다가 3D 입체로 만들어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그 단계로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기존의 전기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직접 깎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 차로 전개하는 그런 그 전 과정을 갖다 할 수 있는 R&D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왕국에 올라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기차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EO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회장님 요즘에 저기 좋은 일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공장 설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양산 체제를 갖추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용 안전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같이 해서 목포에다가 이제 그 전기차 양산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술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차량으로서는 이제 소형 마이크로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트럭 그리고 2인승 전기 스포츠카, 수제작 스포츠카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3.5톤 전기 포크레인, 3톤 정도의 트럭, 전기 트럭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그 고속철을 주로 지하에다가 이제 터널을 뚫어서 많이 만듭니다. 이 디젤을 사용하는 트럭이나 포크레인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연이 나오니까 중간중간에 숨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전기 포크레인이나 전기 트럭으로 사용했을 시에는 숨구멍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죠. 공기가 깨끗하니까 친환경적으로 터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지금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그런 기회들이 기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결이 되어서 여러 취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기자란 직업은 취재가 모든 것일 것 같지만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사들도 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프레임을 좀 짜놓고 기사를 작성할 때 막힘없이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를 보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간. 하지만 만만치는 않은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밌지 않아? 아, 그래도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해보고 이제 그걸 좀 풀어서가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도 전 재밌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는 자동차와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용사들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그쪽 관련 기사를 많이 봤고 그리고 평소에 글 쓰는 취미 같은 것도 좀 있어서 가지고 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가고 결국 나왔네요. 그래요. 빡빡한 취재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건져 올린 것들을 정리하려면 이런 휴식도 필요하죠. 자동차 전문 기자 체험 일정에 바빴던 용사들 오랜만에 여유를 즐겨봅니다. 사무실 근처에 이렇게 공원 있으니까 한 번씩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근무하면서도 여유로운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잠시 앉았다 갈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속마음도 털어보는데요. 태규, 우리가 그동안 자주 봤잖아. 아, 맞습니다. 기자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쉬웠어? 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막 그
이것저것 행사를 다니고 좀 여러 인지도 있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압박되고 약간 긴장감을 좀 느끼게 되어갖고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취업 면에서도 이제 강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돌파할지도 아직 조금 고민이 많아요. 아 맞습니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좀 지식만 제가 좀 더 숙지하고 이게 좀 더 긴장하지 않는 그런 깡만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앞으로 전문 기자 할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채워서 나는 이쪽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어. 아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둘이 한번 같이 힘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햇빵 칠까? 예 좋습니다. 백 기자님 응원합니다. 김 기자 응원해. 예. 백 기자, 김 기자 힘내세요.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기사를 써야 할 차례. 현업 기자들도 이 시간쯤이면 기사를 마감해야 할 시간. 용사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잘 정리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풀어나가도 또 이게 직설적으로 딱 전달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기사는 잘 써져요?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네. 예. 다음에 봬요. 예. 그 와중에 선배님은 칼퇴근하시. 고생들 많았어요. 지금 태국 씨가 이제 이정용 회장님 인터뷰를 했고, 승학 씨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망 해서 김필수 교수님 인터뷰를 했어요. 네. 둘 다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사라는 게 이제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그 전문가분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하신 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했던 부분을 가장 앞부분에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글을 전체를 안 봐도 그 한 줄만 봐도 글 전체를 본 것처럼 아 이거는 이 기사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열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기사는 사실은 오늘 송구할 수가 없고 내가 좀 더 보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여러분들 승학 씨, 태규 씨 이름으로 인턴 기자 형태로 이렇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나흘간 계속 취재도 하고 기사도 써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이번에 좋은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생들 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체험을 몇 점짜리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정진하고 성찰해서 두 용사가 나란히 자동차 전문 기자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동차 전문 기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방TV 앱에서 모두 가능해요. 혹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리뷰어는 기자와는 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자동차 리뷰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개인 수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수익률을 보니까 광고도 그렇고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카를 제가 직접 사러 오면 네. 좀 별도의 이제 DC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군 전역 하시고 이 국방 TV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4, 5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니에요. 또 금방 할 수도 있어요.